많이 주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아니면 사업적으로도 여러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일부 좀 비슷한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넘어가고 네이버와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GPT 자체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진 마법과 같은 AI 기술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픈 AI에서 발표한 2018년에 발표한 GPT-1부터 시작된 하이퍼스케일 AI의 발전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2020년에 발표한 GPT-3가 굉장히 큰 충격을 저희에게 주긴 했었는데 그 충격이 닿았던 분야는 AI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AI 분야에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IT에 좀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상당히 큰 충격이었는데 이 챗GPT는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좀 변화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 장모님도 챗GPT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IT 리터러시가 낮은 분들, 평상시에 IT에 관심도 없고 AI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까지도 관심을 갖는 괴물과 같은 서비스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단 기술적인 완성도가 GPT-3 대비해서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GPT-3 때부터 갖고 있는 혹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할루시네이션인데요. 정말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내는 문제점인데 그 부분이 사람의 피드백을 강화학습하면서 100% 없어지진 않았지만 많은 부분이 해소돼서 이제 실생활에 실제 업무에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그런 기술적인 향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UX의 변화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UX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번에도 생각을 했는데 이 GPT-3가 처음에 나왔을 때 드디어 별도 코딩 없이도 AI를 이제 테스트해보고 써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충격이 오긴 했었습니다만 GPT-3가 나왔을 때는 스튜디오 안에 이제 프롬프트라는 공간에 여러 가지 예시 문장과 명령어 이런 것들을 자연어로 넣어서 결과를 받아가야 했었거든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것도 굉장히 생각하기 힘든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챗GPT는 사람들이 가장 지금 최근에 익숙한 UX인 채팅 방식을 딱 붙임으로써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저도 요즘에 아침에 어떤 버릇이 생겼습니다.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켜서 사내 메신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내 메신저에 안 읽은 메시지가 수십 개가 있으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새벽에 또 MS가 또 새벽에 오픈 AI가 뭔가를 발표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열어보면 여지없이 GPT-4를 발표했거나 플러그인을 발표했거나 오늘도 뭐 발표했더라고요. MS에서 시큐리티 관련해서 좀 더 강화된 그런 물건을 또 발표해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바쁜 나날을 덕분에 보내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챗GPT 그리고 생성형 AI로 하여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비즈니스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를 예상하는 부분은 정보 검색 부분인데요. 이 자료는 제가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전에 만든 자료인데 이제 이것도 틀렸습니다. 최근에 GPT 쪽에서 오픈AI에서 플러그인을 발표하면서 검색 쪽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정보의 최신성을 갖기 어려운 생성형 AI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는 이 생성형 AI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뭔가 추천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검색 쪽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정보 검색 쪽에 많은 빠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플러그인 방식 때문에 지금은 추천형도 빠르게 대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검색이 기존에 한국에서는 네이버, 구글도 많이 쓰시지만 글로벌로는 구글, 일본에서는 야후 저펜 이런 이제 검색 포탈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것들이 좀 더 대화형으로 바뀌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콘텐츠 생산 쪽인데요. 일단 콘텐츠 생산 쪽에서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앞서 MS에서 설명해 주신 그 자료에도 보니까 예시가 있긴 하던데요.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챗GPT를 이용해서 책을 쓰시고 돈을 버시는 분들이 생겼더라고요. 이런 콘텐츠도 정말 AI를 이용해서 보조를 받아서 빠르게 생산하고 있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가사를 쓴다든지 랩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보다 더 크게 피부에 와닿고 앞으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 생산성 혁신 부분인데요. 지금까지의 AI들, OCR이든 음성인식이든 아니면 뭔가를 추천하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생산직들 혹은 반복 작업을 하는 업종을 타겟으로 그쪽을 대체하거나 완벽한 대체가 어려우면 어느 정도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AI들이 활용을 됐었는데, 이 생성형 AI, 챗GPT 시리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그 생산직보다는 이제 사무직 쪽으로 그 위협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무직인데요. 사무직이 이제 출근을 하면 하는 일들이 있죠. 이메일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읽고요. 이메일을 읽고서 나는 요약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원서로 된 문서, 웹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서 나름 읽고서 요약을 하고 또 보고를 하죠. 그리고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8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생성형 AI, 챗GPT 시리즈들이 나오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했어야 다 완수했던 업무들이 앞으로는 2시간 혹은 1시간 만에 다 끝낼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성형 AI를 사무직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적용을 해보고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메일을 대신 써준다든지, 이메일의 초안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문서의 초안을 잡아준다든지, 그리고 번역을 정말 부어체로 막강하게 해준다든지, 문서를 요약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은 저희 업무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진격의 챗GPT죠. 이런 기술들을 보면서 상당히 한숨도 나오고 저걸 어떻게 쫓아가지? 라는 그런 많은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만, 저는 그래도 저희에게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챗GPT 혹은 GPT-4가 정말 많은 영향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경쟁해볼 만한 구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어 관련입니다. GPT-3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한국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퍼클로바를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훨씬 잘했습니다, 한국어를. 근데 저희가 그거를 좀 개선하고 있는 중에 보니까 GPT 3.5와 챗GPT가 나왔어요. 보니까 한국어를 곧잘합니다. 그래도 테스트를 해보니 그나마 저희가 좀 한국어를 더 잘하긴 해요. 근데 GPT 이제 4가 나오는데 4는 정말 우리보다 한국어를 못할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희가 한국어를 조금은 더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뭘 하나요? 라는 질문을 챗GPT에 던졌을 때 여러 가지 그럴듯한 말들을 지어내는데 마지막 문장이 충격적입니다. 송편을 만든다고 합니다. 물론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송편은 추석에 만들죠. 저런 미묘한 차이가, 문화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조금 더 크리티컬한 사례인데요. 챗GPT한테 한국에서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탈 수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러면 안 되거든요. 국내법상 2륜차는 고속도로를 탈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글로벌 기업들에서 만들어내는 AI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든 올해 안에 저희는 더 좋은 LLM, 한국어를 잘하는 LLM을 만들어서 경쟁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기술적인 이야기인데요. 토큰 처리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챗GPT를 써보시면 한국어
한국어로 질문하고 한국어로 답변을 받을 때 영어로 질문했을 때 대비해서 상당히 결과가 느린 거를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기분 탓은 아니고 실제로 느립니다. 이 오픈 AI의 그 GPT 시리즈들은 언어를 처리할 때 토큰 기반으로 언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 토큰은 한정된 보캐브러리 안에서 처리가 되는데요. 오픈 AI의 GPT는 대부분의 보캐브러리가 영어 키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나 다른 언어의 키워드들은 그 보캡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요.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어를 잘하는 하이퍼클로바는 한국어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보캐브러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토큰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일례로 오늘 저녁 메뉴는 스테이크지 라는 한국어 문장을 오픈AI의 토크나이저로 토큰 계산을 해보면 36개의 토큰이 소비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의미인 Today's dinner menu is steak 라는 문장을 영어로 넣었을 때는 7개의 토큰밖에 소비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만큼 한국어가 좀 더 오픈AI 입장에서는 불리한 측면에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 모든 다른 영어가 아닌 언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동일한 문장 오늘 저녁에 메뉴는 스테이크지 라는 문장을 넣었을 때 한 10개 정도의 토큰으로 모두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분야에 대해서 좀 아직은 페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챗GPT를 기업에 적용하고자 했을 때는 그 기업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합니다. 그 기업에 맞는 정보들만을 답변하도록 해야 되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지식을 뱉어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좀 약합니다. 풀리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현재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가 발표한 바로는 올해 연말쯤에 저런 플랫폼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말이 되기 전에 빠르게 저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좀 레퍼런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챗GPT 혹은 GPT-4와 같은 LLM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정도의 요소 기술들 혹은 저런 장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높은 성능을 보이는 백본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백본 모델을 언제든지 재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백본 모델을 고객향으로 튜닝하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튜닝 플랫폼과 그리고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모델들을 수시로 학습할 수 있는 슈퍼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는 GPT 3.5 수준의 백본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외부로 오픈해놓은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서는 GPT-3 수준의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측면에서는 국내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좋은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그리고 튜닝 커스터마이징 플랫폼도 지금 클로바 스튜디오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미 제공하고 있고 노하우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팅 인프라도 저희가 잘 구비해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이퍼클로바라는 모델을 노코드 AI 플랫폼인 클로바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작년 9월부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노코드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고요.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스튜디오와 거의 흡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안에 보시면 어디에도 코딩을 하는 영역은 없고요. 저 영역에 자연어로 명령을 입력하고 그리고 퓨전 러닝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제들을 넣어서 원하는 결과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일부 데이터들을 넣어서 튜닝하는 것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하이퍼클로바는 사실은 2021년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 5월에 만들어 놓고 22년 9월에 이 플랫폼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까지는 네이버 내부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몇 가지 네이버 내부에서 만들었던 사례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외부의 중소기업들 혹은 스타트업들과 레퍼런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 내용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내부의 사례입니다. 네이버 내부에는 저희가 가장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스마트 스토어 쪽에 많은 사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보면 수많은 기획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런 기획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MD들이 저 기획전의 문구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 기획전의 문구를 정말 나이스하게 상황에 맞게 만들어야만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AI가 MD를 서포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SME들을 지원하는 사례입니다. SME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해 있는데요. 좀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 중에는 대기업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혼자 혹은 두 명이서 이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에는 그런 분들은 두 가지 좀 큰 페인 포인트를 겪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페인 포인트는 별도로 마케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케터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 본인들의 스토어를 노출시키고 이벤트를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적절한 문구들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몇 가지 키워드들과 상황들을 입력하면 마케팅 문구와 이벤트 문구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을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인 포인트는 수시로 쏟아지는 고객의 문의입니다. 밤새 고객은 저 물건들을 검색하고 문의를 하죠. 그랬을 때 저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챗봇을 만들면 심플합니다. 근데 챗봇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챗봇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잖아요. 비용도 들이고 시간도 드는데 그들에게는 불가하죠.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과 답변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통해서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거를 클릭 몇 번만 해주면 실제로 저렇게 고객들이 문의를 하러 들어왔을 때 저 문의 사항들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 다음 사례는 리뷰 요약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맛집 검색하실 때 아직도 네이버 쓰시죠? 저도 네이버를 쓰긴 합니다만 옛날만큼 쓰고 있지는 않는데요. 네이버에서 맛집을 이제 검색을 하시면 가장 먼저 보는 건 사실은 그 별점인 것 같아요. 그 식당들의 별점들을 보시게 되는데 그 별점으로 그 식당의 정보를 모두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취향 차이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별점만으로 그 가게가 성공하고 망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저희는 키워드 리뷰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블로그나 여러 채널을 통해 그 가게에 대해서 남겨놨던 리뷰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주요 키워드들을 발췌해서 화면에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클로바 노트 사례입니다. 클로바 노트는 저희가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클로바 노트는 온라인 미팅, 오프라인 미팅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미팅 내용을 녹취하고 그 녹취된 내용을 전사해서 회의록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1시간 정도 미팅 결과를 텍스트를 쭉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볼 때 좋기는 하긴 합니다만 그걸 다 다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해서 긴 회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주는 기능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케어콜이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케어콜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독거노인들을 케어하는데요. 독거노인분들이 건강하게 계신지 그리고 혹은 고독사를 당하시지는 않았을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직접 직원들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각지대가 발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가 직원들 대신해서 독거노인분들에게 전화해서 건강을 물어보고 안리를 여쭈어보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해서 지금 전국 지자체와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콜은 실제로 이런 컨셉의 서비스는 과거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ARS 형식으로 일본에서도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노인분들도 이제 사람이지라 이런 ARS 방식의 전화가 오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ARS 방식처럼 딱딱하게 정해져 있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유대화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고요. 그 기반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이퍼클로바입니다. 그 다음은 저희 네이버 내부에서 만들었던 사례 말고도 저희가 이 클로바 스튜디오라는 플랫폼을 외부에 오픈해서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리튼 테크놀로지입니다. 리튼 테크놀로지는 AI와 관련된 스타트업인데요. 저희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해서 많은 디지털 마케터들이 AI를 이용해서 카피라이팅을 자동으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AI 카피라이팅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리튼 카피라이팅 서비스인데요. 이게 출시되고 나서 뭐 한두 달 만에 수십만 명을 모을 정도로 꽤나 히트를 쳤습니다. 리튼 테크놀로지가 이 서비스 말고도 이런 리튼 트레이닝이라는 교육용 서비스도 내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교육용 글짓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대주제를 정하면 소주제를 추천해주고 소주제를 또 정하면 그 글을 쓰다가 그 안에 들어간 문구들을 추천해주고 교정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 안에 하이퍼클로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현대백화점 사례입니다. 현대백화점에서도 리튼 테크놀로지와 유사하게 저희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해서 현대백화점 내부에서 AI 카피라이팅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내부적으로 굉장히 지금 잘 쓰고 계시고 저거를 도입했더니 저 정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카피라이트를 기존에 제작하는데 걸렸던 시간이 12주 정도가 걸렸는데 그게 3시간으로 줄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카피라이트 제작하는데 12주나 걸렸던 게 문제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 사례는 인플로이더스의 잡브레인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채용 플랫폼인데요. 여기에는 좀 독특하게 본인의 이력을 본인이 써서도 입력할 수 있지만 정부 기관에 연결해서 자동으로 이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불러온 이력을 기반으로 AI가 자소서를 자동으로 써주는 기능을 넣었는데요. 저 AI 자소서 서비스를 저희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 가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하이퍼클로바 그리고 클로바 스튜디오는 GPT-3에 대응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GPT 3.5 그리고 챗GPT와 같은 기능은 저희가 당장 서비스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고요. 내부에서 개발도 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새로운 모델이 내부적으로 나왔고 저도 테스트를 해보니 챗GPT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성능은 이미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새로운 모델을 올해 7월에 새로 공개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이 모델을 공개해서 B2C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하겠지만 저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플랫폼을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혹은 정부 기관들이 튜닝을 해서 본인들만의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받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닝에 좀 더 방점을 둔 플랫폼이 하이퍼클로바 X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올해 7월 공개 예정입니다. 하이퍼클로바 X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튜닝은 그냥 지식 자체를 주입하는 튜닝뿐만 아니라 행동 자체를 튜닝하는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사람의 피드백을 학습시키는 인스트럭트 방식의 강화학습도 튜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객사별로 전문 분야별 LLM을 저희 하이퍼클로바 X 플랫폼을 이용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새로운 기술들이 글로벌로 발표되고 있고 저희 내부도 그런 것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숨가쁘게 방향들을 바꿔가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경쟁 상대라고 보고 있는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 저희가 정말 그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한국 시장 내에서 저희가 AI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